네,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TV의 심연노무사 노한흥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한흥 노무사님의 첫 번째 유튜브 촬영이신데 어떤 성공 사례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출퇴근제 관련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A씨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자신의 공동주택의 계단을 올라가시다가 2층에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발등에 통증이 있었지만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한의원을 다니시게 되셨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셨고 정밀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병원에서는 발등 골절 및 염좌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후 A씨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네, A씨는 즉 골절시킨 부위에 대하여 간헐적 정복술 및 대고정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골절된 부위를 절개하여 골절 부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골절 부위에 금속판을 이용하여 골절 부위에 움직임이 없게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수술 이후에 저희 더드림을 찾아주셨군요. 네, 그 이후에 A씨는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 더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님,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살펴보아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서 출퇴근 재해와 출퇴근의 개념, 주거의 경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 권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와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 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지침상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택 등 주거,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며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근 행위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씨는 택시 운전사로서 근무를 마친 후 자차로 자택까지 운전하였으며 주차 후 집 현관문까지 계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즉 취업 장소 종점과 주거지 사이의 이동이며 업무를 마친 후에 바로 귀가하는 길이었고 운전하여 자택까지 이동하였기에 주거 취업 장소 종점의 이동, 취업과의 관련성,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에 모두 해당되셨습니다. A씨가 빌라에 거주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빌라라고 한다면 빌라의 공동 현관문과 A씨의 개별 현관문이 있을 텐데 주거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 개별 현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는 주거의 경계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 적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어떤가요? 단독주택의 경우는 대문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출근을 위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의 경우 아파트 계단은 주거를 벗어난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넘어진 사고의 경우 주택 마당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퇴근 후 자택 부지 내에 있는 차고에서 넘어진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 차고는 사적 영역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감사합니다. 사건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먼저 재해자께서는 출퇴근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계셨고 혹시나 해서 저희 더드림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고 경위를 들은 후 개별 현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빌라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는 산재에 해당된다고 안내해드렸고 사고의 자세한 발생 경위서 및 입증 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입증 자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관련 법령 및 근로복지공단 지침상 A씨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나 빌라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것에 대한 입증 문제가 컸습니다. 근무 종료지로부터 공동주택 빌라까지 운전한 블랙박스, 사건 발생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가 발생한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다른 입증 자료도 있었나요? 네, 사고 발생 이후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으시기 전에 한의원을 다니셨는데 진료 기록에 계단에서 넘어져라는 진술이 입증에 한몫을 했습니다. A씨는 산재로 어떤 보상을 받으셨나요? 그동안 내셨던 병원 치료비를 받으셨고 그동안 일 못하셨던 부분에 대하여 휴업급여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퇴근길 자택 빌라 계단에서 넘어지신 분이 출퇴근제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산재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